남북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2년 10개월 만에 어제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미 관계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한반도 문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예견됐던 바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가서 김정은 만나지도 못하고 왔지만 트럼프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에 일부라도 좀 북한 변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발언은 그는 나를 좋아한다. 네. 김정은은 자기를 좋아한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아하.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비핵화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은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제가 참 이 말을 들으면서 두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과연 그 비핵화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담합 가능성입니다. 네. 합의가 아니라 담합인데 이를테면 김정은은 미소를 보내면서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핵을 가져버리고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만 충분히 활용하다가 자기는 오바마와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었고 비핵화 쪽으로 가는 걸 나는 했다라고 하면서 중간선거에 활용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강경 정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거짓 평화에 속는 거죠. 비핵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실패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는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인데 과연 완전한 비핵화로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역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다간 자칫 담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평양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 신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아직 그 진정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계속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서라기보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고 특히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기반을 닦고 제가 볼 때는 11월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활용하려고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게 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네.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이나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유엔에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라면 지금 일정으로 볼 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가서 일정 기반을 닦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시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먼저 가든 또 나름의 중재를 하고 네. 시진핑 주석은 지금 평양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쟁하는 판에 북중 관계나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 평양을 방문했는데 비핵화의 진전을 시진핑 주석이 이뤄냈다. 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 조금 신중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내년이 북중 관계 정상화 70주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동방경제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안 가는 걸로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대달 12일에서 14일 날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기서 이제 진전이 이루어지면 18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미국으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도 여기 끼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미국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시점은 상당히 유동적이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맞춰서 평양에 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이 9월 13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연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이렇게 싱가포르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의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기념해서 간다고 하는 얘기는 중국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띄운 얘기일 수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북핵 문제 협력 안 한다라는 거를 카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로 방문하느냐 여부는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간에 지금 나름으로는 또 협상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뭐 더 이상 미국 눈치 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미국의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율 카드인데요. 이 금융 부분에서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더 최악의 상황의 카드를 트럼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 평양을 간다면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약간의 비핵화의 진전에 보인다는 약속을 해주면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요. 네. 이산가족이 상봉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또 궁극적으로는 상시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께서 본인도 이를테면 일종의 실향민이죠. 부모님이 함경도에서 오셔가지고 거제도에서 태어나셔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 문제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또다시 각오도 보이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면적인 생사 확인, 이게 우선 중요하고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자가 5만 6천여 명 남아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처럼 1년에 100명씩 매년 만난다고 하더라도 5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봉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서신왕래, 생사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상상봉, 서면 이렇게 교환, 서면 교환하면은 정부 통일부에서 지원도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가 좀 진전이 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죠. 여기서 나름대로 금년에 또다시 상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례화, 상시화, 대규모화 그리고 워낙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파주 같은데 경기 북부에도 상봉 장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